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뮤온시아인데요. 자, 이뮤온시아 분석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자, 최근 시장 어때요? 정말 힘들죠. 변동성이 엄청나요.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정말 숨이 가쁠 정도예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누가 봐도 맞아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시장의 모든 돈과 시선이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돈이 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맞습니다.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 확실합니다. AI가 두 대라면 로봇은 뭡니까? 그리고 이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그쵸? 최근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나 인건비 부담, 그리고 미국의 공장 자동화,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로봇 투자 흐름을 보더라도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 흐름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말이요, AI가 인간의 두뇌를 닮아가고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맞아요, 수명이 길어야 되죠. 그래서 배터리 전력 관리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끝에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분석할 이뮤온시아죠. 이뮤온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가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뮤온시아는 대한민국 대표 제약사인 유한양행의 자회사예요. 그렇죠?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결국 항체 기반 차세대 면역 항암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빅파마에 수출하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해 환자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이뮤온시아의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속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만 스스로 찾아내 파괴하도록 만드는 최첨단 바이오 기술이죠. 핵심 매출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 축이에요, 여러분들. 첫째, 임상이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품목허가 상용을 앞둔 IMC001이에요. 자, 둘째는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계산하고 대규모 임상을 진행 중인 IMC002. 그리고 전세계 100차세대 면역관문 억제 IMC003예요.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우리 최근 이슈를 좀 봅시다.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뮤온시아 같은 경우. 그쵸? 주가가 급락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결국 뭐냐면 유중이에요, 유중. 그쵸? 유중입니다, 유중. 근데 유중이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자, 뭐냐면 최대 주주인 유한양행이 100억 원을 책임 증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본 확충이 완전히 됐죠.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2년이 앞당긴 올해부터 본격적인 품목허가 신청 및 상용화 생산 구축 계획에 돌입한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증명해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급락했던 이유는 그냥 오버행 물량이에요. 그쵸? 주가가 희석되는 거지. 왜냐면 발행가가 낮다 보니까 주가는 희석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그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이 이미 머크의 키투르다 등 독점적 플레이들로 인해 포화 상태라는 시장의 심리적 압박도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닥 다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독보적인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틈새 시장을 노린 영리한 적응증 전략입니다. 이뮤온시아는 대형 글로벌 제약들이 장악한 흔한 고용암 시장에서 정면 승비를 벌이는 대신 미층적 의료 소요가 극도로 높은 희귀 난치성 질환인 NKT 세포 림프종을 첫 타깃으로 잡았어요. 현재 국내에서 해당 질환으로 허가받은 면역 항암체가 없는 만큼 품목 허가 성공 시 즉시 동점적 시장 선점이 가능하고요. 둘째, 안정적인 차세대 항체 기술이에요. 후속 파이프라인 IMC002는 암세포만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기존 1세대 치료제들의 거질적 문제였던 적혈구 파괴 등 심각한 부정력을 획기적으로 절했고요. 세 번째는 유한양에는 거대한 우산이 있죠. 이게 가장 크죠, 여러분들. 그쵸? 바이오 벤처의 가장 큰 약점은 임상 비용 부정으로 인한 파산 위험입니다. 하지만 이뮤온시아는 제2의 렉라자 신화를 꿈꾸는 유한양의 최대 주주로서 자금과 임상 노하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끝까지 임상을 완주하고 대형 기술 이전을 성사시킬 체력을 갖추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 체크해야 할 지점이죠. 이거는 생산 공정 확립 및 글로벌 기술 이전 성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 자체도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쵸? 네, 완전히 무너진 흐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같아선 제가 볼 때는 여기
여기에. 그래서 한 4,600원 있죠.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600원 정도 안착을 했을 때 공략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 4,600원 정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매수하고 싶어도 참으시고 바닥이 한번 더 확인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뮤노시아는 여러분들, 자, 단기적으로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주가가 위험하다라고 내팽개칠 종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가격대 어디인지, 현재 손실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은 바닥권에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신규 진입 타이밍이 언제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이 달라집니다. 유증 물량이 상장되는 시점의 변동성 시나리오, 500 물량이 전부 소화되는 가격대 분석, 그리고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라이센스 아웃 계약 기준 등 철저한 리스크 체크 포인트와 대응 구간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대응 메뉴를 완벽하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종목 사야 됩니다. 지금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